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15일 0시에 공개된 갤럭시 S21 울트라가 S펜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S펜이 좋아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만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동안은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 1월에 공개된 갤럭시 S21 울트라와 2020년 8월에 공개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살펴보고 무엇을 사야 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는 저장 공간 256기가를 기준으로 145만 2천원으로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급제 모델의 카드 할인 폭이나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판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화면에 스펙 비교표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겉모습은 카톡티가 묵직한 것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1 시리즈는 정말 많이 예뻐졌다는 표현을 해도 됩니다. 카톡티가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단지 S21 울트라는 노트 20 울트라 미스틱 브론즈 대비해서 색상이 많이 아쉽습니다. 왜 울트라만 시그니처 색상으로 내놓은 팬텀 바이올렛을 제외했는지 모르겠어요. 팬텀 바이올렛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두 스마트폰은 엣지가 들어간 것이 동일한데 4개의 모서리 모양은 다릅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둥근 형태고 노트 20 울트라는 각진 형태입니다. 크기는 S21 울트라가 가로 75.6mm, 세로 165.1mm고 노트 20 울트라가 가로 77.2mm, 세로 164.8mm입니다. S21 울트라가 약간 더 날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손에 쥐어보면 1.7mm의 가로 길이 차이가 충분히 체감됩니다. S21 울트라의 그립감이 노트 20 울트라 대비 확실하게 좋아요. S21 울트라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 케이스 측면에 S펜 수납 공간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거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손에 쥐어보면 역시나입니다. S21 울트라의 가로 길이를 줄이긴 했지만 S펜을 넣을 수 있는 실리콘 케이스를 씌워보면 노트 20 울트라의 투명 케이스를 씌운 것보다 조금 더 뚱뚱해집니다. 저는 다소 거북하다고 느꼈고 손이 작은 아내는 작고 사용하기에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두께는 측정해보면 S21 울트라가 9.07mm, 노트 20 울트라가 8.17mm로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두껍고 카메라가 있는 부분을 측정해보면 S21 울트라가 11.15mm로 노트 20 울트라의 10.87mm보다 더 두꺼워요. 카톡티 두께는 S21 울트라가 더 얇긴 한데 카톡티가 측면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 두께감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무게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228g이 나오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207g이 나와서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S21 울트라는 S펜을 사용한다면 S펜과 전용 케이스의 무게까지 더해지니까 기본 케이스만 사용해도 되는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증가하는 무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 20 울트라도 꽤나 무거운 편인데 S21 울트라는 더 무겁습니다. 무거운 스마트폰 질색하는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꼭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갤럭시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를 비교하면서 S펜의 사용성을 비교하는 날이 올지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삼성은 언팩 행사에서 기본 S펜과 S펜 프로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S펜 프로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문에 의하면 갤럭시 Z 폴드 3 역시 케이스 수납형으로 S펜을 지원하고 이때 S펜 프로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의 S펜은 노트 20 울트라와 다르게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서 원격 촬영이나 제스처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노트 20 울트라에 내장된 S펜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트 20 울트라의 S펜, 노트 10 플러스의 S펜 모두 갤럭시 S21 울트라에 호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판매 중인 노트용 S펜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긴 합니다. 갤럭시 투고로 S21 울트라를 빌리기 전에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구경을 가보니 모나미 S펜을 체험용으로 비치했더라고요. S펜 수납 케이스 말고 일반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모나미 S펜을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120Hz를 지원하니까 반응 속도는 충분히 좋고 기본적인 필기감 등의 사용 느낌은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에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달그락거리는 수준도 비슷합니다. 바닥에 놓고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21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 모두 수평을 맞춰줄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케이스 기준으로 S펜을 넣고 빼는 것을 반복해보면
뻑뻑해서 조금 힘을 줘야 합니다.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장된 S펜을 넣고 빼는 노트20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편의성 면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메모나 그림 그리기 등 S펜을 많이 사용한다면 S21 울트라보다는 노트20 울트라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노트20 울트라의 6.9인치보다 0.1인치 작은 6.8인치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밖에 WQHD 플러스 해상도, 120Hz 주사율, 최대 1500니트 밝기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성능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디스플레이 주변의 베젤 두께도 구분될 만큼의 차이는 없습니다. 상단을 봐도 비슷하고 하단을 봐도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베젤보다는 전면 카메라가 있는 홀의 크기인데 S21 울트라가 조금 더 큽니다. 혹시나 색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기본 설정 상태에서 다수의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색감의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 거예요. S21 울트라, 노트20 울트라는 모두 상황에 따라 주사율이 변하는데 120Hz 설정을 해두고 사용을 해보면 화면을 움직일 때는 120Hz 내외를 보여주고 정지된 상태에서는 60Hz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용 간에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한데 노트20 울트라보다는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미세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프레임 변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통의 사용자가 두 스마트폰의 주사율 변화 수준 차이를 체감하기는 힘들 거예요. 갤럭시 S21 울트라는 엑시노스 2100, 노트2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했습니다. 벤치마크는 긱벤치5와 3D마크를 돌렸고 긱벤치5는 S21 울트라가 싱글코어 1108점, 멀티코어 3507점으로 노트20 울트라의 싱글코어 956점, 멀티코어 3047점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3D마크는 세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볼칸 테스트인 와일드 리프트로 5535점이 나온 S21 울트라가 4193점의 노트20 울트라를 앞서네요. 두 번째는 오픈GL 3.1 테스트인 슬링샷 익스트림으로 7524점의 노트20 울트라가 7076점의 S21 울트라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점수를 보면 그래픽스 스코어는 S21 울트라가 높은데 피직스 스코어가 노트20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부하 시 얼마나 성능 제한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와일드 리프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로틀링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결과를 보면 최고 점수는 S21 울트라가 더 좋은데 하위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는 노트20 울트라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즉 최초 퍼포먼스는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높은데 성능 제한이 걸린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노트20 울트라가 앞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요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최고사양 게임이 아니긴 하지만 로딩 시간이 긴 편이라서 AP 성능에 따른 시간 차이를 잘 보여주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로딩해 보겠습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빠른데 갤럭시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빠르네요.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는 아닙니다. 좌우 손가락의 터치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좌우를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 손가락 성능 밸런스가 괜찮네요. 화면 설정은 S21 울트라가 아직은 HDR 고화질의 극한 FPS와 원활 화질의 90fps를 지원하지 않는데 노트20 울트라에서 보듯이 이전 모델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두 스마트폰은 12GB 램에 256GB 저장 공간이 동일한데 메모리 읽기 쓰기 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안드로벤치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돌렸습니다. S21 울트라의 읽기 쓰기 속도가 노트20 울트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읽고 쓰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만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노트20 울트라의 외장 메모리 지원은 분명히 상대적인 장점입니다. 3D마크 와일드 리프트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외부 발열도 체크를 했습니다. 가끔 손난로 대형 스마트폰이 등장하기도 하니까요. 전면 온도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49.6도까지, 노트20 울트라가 46.6도까지 기록을 했고 후면은 S21 울트라가 48.3도까지, 노트20 울트라가 4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벤치마크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사양 게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온도를 만나는 일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조금 더 먼저 나온 노트20 울트라가 발열 관리가 조금 더 좋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요소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니지만 노트20 울트라보다는 S21 울트라의 카메라가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우위에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면 우열을 가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면 차이점을 발견하겠지만 두 스마트폰 모두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는 최고 수준임에는 분명합니다.
S1 울트라와 노트20 울트라 카메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S1 울트라는 2개의 망원 렌즈로 3배줌, 10배줌 광학줌 촬영이 가능하고 노트20 울트라는 1개의 망원 렌즈로 5배줌 광학줌 촬영이 가능합니다. S1 울트라의 3배줌은 인물용으로, 10배줌은 당겨서 찍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좋습니다. S1 울트라의 망원 렌즈 2개는 모두 OIS를 탑재하고 있어서 동시에 10배줌을 사용해 보면 노트20 울트라는 디지털 줌이다 보니 떨림이 심하다는 것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1 울트라는 20배줌 이상을 사용하면 떨림을 잡아주는 줌락 기능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50배 이상 많이 당기게 되면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노트20 울트라보다는 고배율 촬영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갤럭시 S1 울트라 야간 모드는 자동 촬영에 맥스 모드가 더해져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데 촬영한 결과물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자동 모드만 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S1 울트라와 노트20 울트라로 촬영한 야간 모드 사진을 함께 보면 비슷해서 구분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미세하게 S1 울트라가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잘 억제되고 조금 더 선명합니다. 차이가 작다 보니 어떤 분들은 확대한 사진을 보면서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삼성이 라이브 포커스를 버리고 명칭에 인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디렉터스 뷰가 새롭게 생겼어요. 상단에는 바로 해상도 설정이 가능한 메뉴가 추가되었는데 가벼운 FPS 기능이 생겨서 움직였다 멈췄다 하는 피사체 촬영 시 유용합니다. S1 울트라 인물 모드에는 기존 라이브 포커스에 있던 기능에 더해서 애플과 비슷하게 스튜디오, 모노, 컬러 배경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디렉터스 뷰는 영상 촬영 기능인데 전후면 카메라 동시 촬영, 후면 카메라 세대의 프리뷰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자유자재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활용성은 충분히 괜찮은 기능인데 광범위하게 사용될 기능은 아닙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촬영된 결과물을 동시에 보면 눈에 띄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기능은 아닌데 S1 울트라 사진 편집 기능에 AI 지우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진 촬영 후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기능인데 포토샵에서 지우는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제법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용해보면 성능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도 S1 울트라와 함께 선보인 줌락, 디렉터스 뷰, 가변 FPS 촬영, AI 지우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노트20 울트라에도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S1 울트라는 초음파 지문익 센서의 반응 속도랑 인식 범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반응 속도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양손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서 좌우를 바꿔서도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S1 울트라가 아주 살짝 더 빠른 것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호소로 두 스마트폰 모두 울트라 와이드밴드 UWB를 지원하고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68 방수 방지는 두 스마트폰 모두 프리미엄 라인업이니까 이제는 기본인 거죠. 그리고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는 와이파이 6를, S1 울트라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지원은 삼성이 3년을 보장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성능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출시 시기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 원 UI 버전으로 볼 때 S1 울트라가 노트20 울트라보다는 한 단계 정도는 더 높을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갤럭시 S1 울트라를 노트20 울트라와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게 되면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카메라 무조건 최신폰이 가장 중요하다면 갤럭시 S1 울트라를, 그래도 S펜을 내부에 탑재해서 편하게 들고 다니고 싶다면 노트20 울트라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색상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S1 울트라의 공통 색상인 블랙이나 실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삼성닷컴 전용 색상인 티타늄, 네이비, 브라운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삼성닷컴 전용 색상은 512기가라서 가격이 159만 9,400원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에이요 스탑! 꿀단지 PD 구독하고 가셔야죠.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영상이고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따끈따끈합니다.